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제가 미국 온 지 벌써 이제 5주쯤 됐네요. 그래서 이제 2주 후면 귀국을 하고, 지난주부터 월가에서 4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금융주들, 월가의 큰 인베스트먼트 뱅크들, 증권사, 금융지주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오늘은 5개,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시티뱅크, 모건 스탠리 이 5개 회사 실적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빅테크에서 애플이 지난 몇 년 동안 우뚝 섰듯이 월가에서 과연 모건 스탠리가 애플같이 우뚝 설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이번 주 수요일 날을 종가로 해서 조정, 커렉션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조정과 베어 마켓은 무엇이 틀리고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블랙록의 스타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30조 원의 글로벌 엘로케이션 펀드를 운영하는 릭 라이더라고 있는데, 이분이 2022년 전망을 했는데 가장 월가에서 주목받는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 이번 주 목요일 날 비즈니스 일면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스닥이 수요일 날 추가로 하락해서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entering correction territory. 여기 이제 그림을 보셔도 작년 11월 중순에 이제 나스닥이 고점을 찍은 후 주가가 나스닥이 한 12% 거의 가까이 빠졌습니다. 오늘 목요일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난 2009년에 이제 금융 위기 이후로 미국 주가를 보면 나스닥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 10% 빠지고 한 10에서 15% 빠지고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는 그런 국면을 보였는데, 조정이라는 표현은 우리 증권시장에서 전 고점에서 10% 이상 하락할 때 발생하고 뭐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S&P, 조금 더 안정적인 S&P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2차 대전 이후로 27회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한 2년 반 만에 한 번씩 발생했고, 그때 한 번 고점에서 주가 빠지는 폭이 한 14%였다. 그리고 이제 전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린다. 그래서 나스닥은 이제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제 작년 여름 이후로 조정 국면에 진입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동안은 15% 주가가 빠졌으니까. 반면에 이제 베어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베어 마켓은 고점에서 더 많이 하락해서, 그러니까 20% 빠진 경우고, 이 경우에는 진짜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서 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데 한 1, 2년 걸립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더 시장이 악화가 되면 베어마켓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뭐 조정이라는 표현이나 베어마켓은 지수에도 쓰고 개별 종목에도 쓰는데, 이미 한국 시장은 큰 대형주들이 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이제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고, LG화학, 셀트리온 같은 경우,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당분간은 전고점을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월트 디즈니, 넷플릭스, 트위터, 세일스포스닷컴이 20% 이상 전고점에서 하락해서 이제 베어마켓에 진입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종목, 그러니까 너무 시장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고, 종목이 고점에서 10%, 15%, 20% 하락했을 때 그 빠진 이유를 펀디멘털리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펀디멘털은 확실한데 너무 주가가 과잉 상승해서 조정을 받는 거면 상당히 건전한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종목에 대해서 길게 장기 보유를 하시고 흔들림이 있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펀디멘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번 엄밀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주에 제가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뭐 상당히 좋은 실적도 이번 4분기에 발표를 하고, 총 운용 자산이 10조 달러가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록이 어마어마한 대규모 펀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액티브 펀드의 가장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알로케이션 펀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총괄 매니저가 릭 라이더라는데 이 펀드만 해도 단일 펀드가 한 30조 원쯤 되거든요.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뭐 대형 자산운용사 운용자산쯤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블랙록이 인수하기 전에 메릴린치 애셋 매니지먼트 산하 펀드였고 저도 이 펀드를 종종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몇십 명이 한 팀이 운영이 돼서 한 펀드를 운영하는데 아시아 담당 PM만 해도 뭐 한 20몇 년 베테랑이죠. 그래서 이 성과를 여기 보셔도 빨간 실선이 장기적인 30년 넘는 아주 우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주목 있는 펀드 매니저인데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작년 시장을 간단히 리뷰를 해주고 올해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 얘기는 작년은 미국이 명목 경제 성장률이 10%를 넘었다.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률 하면 실질인데 실질에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더하면 명목 성장률인데 10%가 넘으니까 기업들이 두 자릿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기업 이익을 쉽게 낼 수 있는 아주 우호적인 환경이었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27%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는 훨씬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면서 미국 금리가 올해 3, 4회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10년 국채 금리가 상반기에 2%를 돌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1.8에서 1.9%니까 멀지 않습니다. 뭐 특이하진 않고 이분이 좀 강조하는 것은 기업 이익을 좀 좋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기업 이익이 한 10에서 15% 증가를 할 거고 그 결과 S&P 500 지수도 한 10%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기업이익보다 좀 덜 상승하니까 퍼가 좀 낮아진다는 가정을 이분도 하시는 것 같고 이분이 이제 주식을 여전히 좋게 보는데 빅테크가 여전히 기업이익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 이 부분은 나의 포트폴리오의 핵심이다. 그래서 상당히 올해 뭐 그 녹록치는 않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이 한 10% 정도의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블랙록의 스타 펀드 매니저 릭 라이더는 전망을 했습니다.